네, 이번에는 2025년도 연세대학교 경쟁률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TO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학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규격과 형식의 얼매이기보다는 조금 더 논증에 집중을 해서 풀어내고 싶은 주제의식을 찾아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자 수를 반드시 채워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연세대 편입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1225자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225자를 꽉 채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못해도 1100자 이상은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 연도에는 1000자 내외로 이렇게 글자 수를 한정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정 짓지 않는다면 반드시 1100자는 넘겨서 글을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차 경쟁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일반 편입학 경쟁률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문과대학입니다. 문과대학과 신학대학을 제가 같이 합쳐놨는데요. 여기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이제 심리학과로 보이고요. 심리학과가 이제 10대1 정도의 1차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대다수는 6대1을 상회하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국어국문학은 8대1 정도고, 그리고 중어중문학 6대1, 영어 영문학 6대1, 독어동문 5대1, 불어불문 5대1, 노어논문 1.7대1입니다. 노어논문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학과는 조금 높아요. 7대1 정도, 철학과 10대1, 그리고 문화정보학과 6대1 정도, 신학과 4대1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해봄직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논술에는 허수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허수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허수가 되는 학생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TO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지원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원래 연세대를 꾸준히 지원을 하려고 결심했던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를 해왔던 그 과정보다 갑자기 TO를 보고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도 경쟁률이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경쟁률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으로 말씀드리면은 5대1 정도가 나오는데, 이 5대1에서 허수 2명 뺀다고 하면 3대1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3대1 정도면은 지금 지원하는 학과들은 인문계열의 영어 지문을 대처하는 방식만 안다고 한다면 합격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하나는 영어 지문에 대한 대처 능력, 두 번째로는 비교 유형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폼들을 갖고 있느냐, 즉 이 두 가지로 점철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전부 다 열거를 해서 사회계열 위주로 보는 학과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 경쟁률이 7대1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허수가 있기 때문에 4대1 정도 안팎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4명이나 있기 때문에 1차 경쟁률이 4대1이어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학과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차 경쟁률이 4.2대1 정도가 되고요. 자, 사회복지학과가 갑자기 많아졌죠. 자, 이것도 비밀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경쟁률을 계속 주의 깊게 보았는데,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경쟁률이 마지막 날 이제 경쟁률 2시까지가 사실은 이 경쟁률에 대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학과가 경쟁률이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그 2시가 지나가고 마지막 5시에 최종 경쟁률을 뜬 걸 보니까 이렇게 17대1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회복지학과를 애초에 지원할 학생이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지원을 했을 건데, 2시 이후에 봤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눈치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죠. 경쟁률을 보고 여기가 경쟁률이 낮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한 학생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말씀드리면 허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쓴 학생들이 아마 본인도 느끼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모든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서 내가 혹시 허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허수가 많을수록 조금만 내 글이 돋보이는 방식만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이번에 모집 인원이 7명이나 나왔는데 1차 경쟁률이 4대1 정도가 되었고, 여기서 또 허수를 빼게 되면은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화인류학과는 당연히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는 제 기억상으로는 2시 이전부터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시까지만 보았을 때도 많이 몰렸다라는 점에서 허수가 사회복지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론홍보영상학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9명인데 90명이 몰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경쟁률이 좀 낮은 이유가 토익 점수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언론홍보영상학부는 기준점이 900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료환경학과는 애초부터 경쟁률이 좀 높았던 학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6대1 정도가 나타났고요. 실내건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환경이나 실내건축은 보통 그 학과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의료환경을 정말 준비하고 싶었던 학생들과 실내건축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보다는 서류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점을 뭔가 확보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최종 합격까지 가기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까다로운 학과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동가족학과나 이제 통합디자인학과 이렇게 있고, 통합디자인학과도 상당히 높죠. 이제 8대1 정도가 되고, 교육학부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차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5대1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도 이제 4대1 정도가 나왔고요. 스응산, 간호학과 둘 다 5.3대1 정도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학과들의 경쟁률을 봐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했던 문과대학 소속들이랑 비슷하게 6대1 정도에서 상회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학사 편입학인데요.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는 경쟁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이 써있기는 한데 그 모집 인원에 절대적인 인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8명 내외라고 써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모집 인원 전체에서 8명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모집 인원 1명을 배당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학교 측에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점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난 꽈락을 시켜버리고 다른 데서 채워넣겠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어동문 학생을 아예 뽑지 않고 영어 영문에서 2명을 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명만 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학과들을 다 합했을 때 8명까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안 뽑는 학과가 생길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꼭 뽑는 학과는 국어국문에서 1명, 영어 영문에서 1명, 심리학과 1명, 철학과 1명, 이쪽은 꾸준히 뽑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명 중에 4명은 반드시 배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 인원과 모집 인원에 맞추어서 1차 경쟁률을 작성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이 1차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몇 명이 선발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전체 학생들이 사실은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학과는 앞에 나오는 문과대학 8명과 다르게 신학대학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1명을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6대1 정도의 최종적인 경쟁률이 나타났고 5대1 정도의 경쟁률에서 살아남으면 우리가 2차에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영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이제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을 봐보시면은 2대1, 3대1, 4대1 요 정도가 됩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6명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6명은 무조건 뽑게 되는 거고요. 6명만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1차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이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한 거는 모집 인원 10명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니까 7대1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6명 내외를 뽑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 학과에 1명은 무조건 뽑았습니다. 정치외교 1명, 행정 1명, 사회복지 1명, 사회학 1명, 언론홍보영상학부 1명 이렇게 뽑게 되면 나머지 1명이 남잖아요. 그 학생을 정치외교나 행정학과에서 1명씩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정치외교학과에서 2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카오스인데요.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3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 식품영양학과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논술로 선발하는 학과가 아니니까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류환경과 실내건축과 아동가족, 통합디자인, 그 다음에 식품영양까지 합하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3명만 뽑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학과 하나는 아예 꽈락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아동가족이나 내지는 통디에서 꽈락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통디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1명을 주게 되겠죠. 그럼 아동가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의류환경이나 실내건축은 보통 통상적으로 1명을 뽑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디 학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스은사는 이제 3.3대1 정도가 되었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1명까지 뽑는데 이 21명은 앞에 나와 있는 4명 이내와는 상관없이 이제 20명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국가에서 내려주는 간호사의 공급 문제 때문에 이제 준 하나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21명까지는 뽑지 않았고 보통 이제 한 15명에서 18명 내외로 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명은 무조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대1이니까 간호학과를 지원하시는 학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을 조금 더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보시되 최종에서 이제 서류 부분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세대까지 봤는데요. 자, 연세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10대1이 막 급박하게 넘어가는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6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 논증에 집중을 하고 어떤 차별성을 준다기보다는 이 논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글만 좀 써주면 된다.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약간 틀리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아라. 왜냐면 작년에도 제가 합격했던 학생들 대다수를 봐보면 정답을 명확하게 맞춘 학생, 심지어 영어 지문에서 오독을 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의 규격에 맞게만 글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연세도 고려대 꼭 합격하셔서 고려대는 학교를 같이 다니셨으면 좋겠고 연세대학교는 후배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